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안은석 회장님,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유정도 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법을요, 점검 및 평가로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점검 및 평가예요. 그렇죠? 중대가 있는 훌륭하지 않은 쓰레기듯이 이 중대재해법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기계를 고장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위적, 설치, 시스템을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무나 한번 도와주시죠. 없으세요? 1년에 몇 번 해요? 네, 단기 한번 후보예요. 아직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럼 점검만 해야 되니까 점검한 걸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중대재해법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답변 주신 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앞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그 사람을 쳤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쉽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람이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을 쳤어요. 무슨 죄예요? 땡. 사람이 있는 걸 치면 살인죄죠. 우린 그런 걸 고의범이라고 해요. 근데 과실로 쳤어요. 온도가 비가 오는 거. 이런 걸 우리 과실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과실죄만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높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아시는 창원에 2022년도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죠. 트리클로로포름이라는 독성물질에 16명이 감염이 됐는데 한 회사는 에어컨 부품 관련 업체에서는 최소한의 위험성 평가조차도 하지 않아서 결국 기소가 됐고 자동차 부품 회사는 국소 배기 장치를 도와두고 불기소 정권입니다. 극렬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이순신처럼 할 것이냐, 어린이처럼 할 것이냐, 내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결국에 그 핵심은 뭐냐? 이 판결에서 11월 3일이에요, 작년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을 합니다. 아, 이거 헌법에 문제 없어.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앞부분만. 헌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로만 처벌하는 거예요. 여기 고려총장 하나 있습니다. 2,000원짜리예요. 제가 내일 행사가 있는 걸 모르고 강의하다가 흥분해가지고 툭 쳤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상. 무슨 죄죠? 고려총장인지 몰랐지. 2,000원짜리 여기다 올렸다면 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재무주의자가 어딨어요. 그래서 법에는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고의것만 처벌합니다. 이게 지금 그 위헌법률 제청 기각한 판결이 그대로예요.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하나예요. 그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속요건적 의무인 안전 및 보호 확보 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야기한 경우에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5년 이하 설사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실수로 하더라도 5년 이하일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요 13가지 안전보호 확보를 하지 않으면 과실범이에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이야. 어떤 사업주가 어떤 대표이사가 법률적으로 경영 책임자라고 합니다. 일부러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의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호 확보 의무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쩌고 해서 형사상 특례를 정한 것으로 과실범의 처벌의 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의 처벌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전문가 아무리 변호사 만났을 때 하나만 딱 물어보세요. 아, 중첩법 고의범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죠. 강간하지 말라고 그러죠. 횡령하지 말라고 그러죠. 배임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갖추고 제가 법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점검 및 평가. 점검하지 말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그거를 법률적으로는 자유라고 합니다. 이 법은 그럼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간혹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전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주를 건설업자를 전부 다 뭐로 만든다? 부정의범으로 만든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르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을 처벌하고 특별형법이니까 뒤에 나올 13가지 구속요건적 의무를 법에서 4가지지만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에서는 13가지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책 2번째 책 드릴게요. 단기 2번만 하면 되는데 최소한 그 2번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2번을 이 13가지 중에서
두 번 해야 되는 걸 딱 적시해놨어요, 법에서. 몇 가지일까요? 땡, 비슷했어. 책은 드릴게요. 하나만 더. 7가지. 와. 우리 홀수가 뭐라 그래? 홀수를 1, 3, 5. 그쵸? 여기서는 3, 5, 7, 8 돼요. 뭐라고요? 3, 5?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머리, 이런 방침 조금 이따 다뤄볼게요. 시간만 나면 내가 13개를 전부 적용시켜서 전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머리인 교양 중심만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단기 7번 하는데 그게 1, 3, 5, 7, 8 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주 됐나요? 4월 4일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저기 실형 2년 나온 거 아시죠? 그거 지금 소개해드릴 건데 최고 형량으로 실형 2년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1에서 7까지가 결국 핵심적인 안전보험 확보를 하면 밑에 있는 이 법령, 결국 사람법이라든지 건진법을 맞춰서 주춧돌로 있는 게 4-1, 4-2, 4-3, 4-4에 여기에서 이제 또 단기가 2개 숨어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4가지를 제가 2가지로 줄여드리면 하나는 뭐죠? 위에 있는 1에서 그라든지 사람법 같은 법령의 의무를 평소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가? 대형 책임자가. 근데 점검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조치를 해야지. 그래야 계산될 거 아니에요. 단기 한 번 교육만 해야 돼요. 교육도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4-1하고 4-3은 쉬워요. 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과 교육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린 2가지 이제 그 프리콜로 포럼에 대한 그 회사니까 말씀드린 데 넘어가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4월 4일 그 판결입니다.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자동차의 부품 회사 중에 다이캐스팅이라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인데 이 여러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간과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은 이 전공과 평가에 관한 법인데 결국은 부작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부작위 사실 4가지가 범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안 하는 거, 두 번째 중요한 평가, 안전관리 같은 평가 안 하는 거, 세 번째 매뉴얼 없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부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4번째가 뭐냐면 아까 4-1, 4-2, 4-3, 4-4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결국은 결함 및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4-1과 2죠. 두 번째 또 뭐예요? 개선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험성에 대해서 근로자 교육을 하지 않았다.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사고 짚고 신속하게 합의도 있어요. 네. 또 뭐도 있어요. 시정 조치도 마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판결에도 나름 이 당사자의 피고인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과연 이것은 얼마나 제대로 열심히 했는지 한번 항소심의 기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저희가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범에 의한 자기적응을 해야 되는 점에서 무조건 처벌하면 안 되죠.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실효적으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서 다른 말로 그걸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맞춤형에 대해서 현대건설처럼 못해도 돼요. 오늘. 하지만 최소한 단기의 경영 책임자가 몇 번은 보고하더라고요. 점검에 대해서. 근데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저하고 아무리 친해.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요즘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딱 하나 물어봤어요. 점검표 1년에 한 번씩 보세요. 안 보는데 올해도 또 물어봤더니 안 본대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본인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는 그 회사의 안전 담당자나 직원들이 모두 관심되지. 제발 이 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서 오라는 거죠. 응당 삼아서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자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조금 미흡할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건데 그것을 미흡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수사관은, 검사는, 판사는 그 인과관계의 단절을 안 시키고, 그렇죠? 성립시키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통치가 되는 것이고, 기소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선생님들은, 저는 단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하는 거죠? 제가 3m 이하 중에서도요, 3m 1.6, 1.5, 8cm 사건이 있어요. 같은 8cm 두 개 사건인데요, 한에서는요, 하수방을 공사하다가 흑막용법을 안 해가지고 부검을 했는데 원인은 몰라. 아직도 검찰에서 2년째 결정을 안 해줘요. 근데 한의사는요, 불과 몇 달 만에 불송치됐어요. 차이가 뭘까요? 한의사는 인과관계를 뭐 한 거죠? 단절시킨 거죠. 한의사는 인과관계시키 안 걸려요.
지금 본부장님 계시지만 실제 송치율이요. 본부장님 저 70%안 넘죠? 안 넘습니다. 그럼 제일 나쁜 두 번째 관심사는 뭡니까? 무조건 사고 나면 감옥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요 얼마든지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오늘 중소업체들은 전문업체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판결은 4월 4일 판결인데 다행히 법정 구속을 면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판사가 봤을 때도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뭔가 다툴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본 거예요. 정치인도 아니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고요, 인연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항소심 기출을 보면서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컴플라이언스이고 사전적 대응인데 제가 요즘에요 사고 나서 원리사한테 거꾸로요 컴플라이언스부터 하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또 사고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맞춤형 검토에서도 적법성,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그리고 뒤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좋은 발제자들이 발표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원도 고성이 있고 경남 고성이 있는데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저한테 바로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수사관이 조사관이 뭐 요구합니까? 첫 번째.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 의견을 내 단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첨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제가 점검 및 평가법이라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그들이 관심인지 아시겠죠? 네,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제가 번호 공식 통계를 우리가 추정컨대 작년에 제가 이제 본부장님 발표할 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내사 정밀 건수 많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과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다음 초동 조치가 너무 중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부터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판결문화 판결 비슷한 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5cm 판결이라고 그러죠. 하남에서 가압자 공사를 하다가 5cm밖에 차이가 없는데 구차기 기사가 이렇게 돌리다가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죠. 한 번은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협착까지 돌아가셨어요. 이 판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판사님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경영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보건에 관해서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일반적인 지침이 있어야 된다. 말이 어렵지.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충해 주죠. 빨간색으로 어떻게?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돼야 되고 그 특성과 규모, 맞춤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신 1호부터 9호, 4-1부 4-4인데 그 2호부터 9호까지가 점검 및 평가가 머리에 있는 경영 방침을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바빠도.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 9가지 요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몇 가지 하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빨리 보시자고요. 첫 번째, 정기적인 안전회의체를 문제하냐? 세 번째, 안전보건 방침되어 있느냐? 이 정도 되어 있겠지. 근데 지금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또 평가 나오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메뉴를 갖다 놓고 현대건설도 좋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말 실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평가가 되는지. 그 밑에 밑에도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 나와요. 안전 목표는 구체적인 이용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뒷시간에서 그 감정적인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결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남은 시간 중에 제가 원래 소개해드리고 싶던 것은 결국은 세 가지 시스템과 점검과 평가인데 평가도 우리 위험성 평가만 돼 있다 그러면 90% 80% 돼 있다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하고 있는 주체인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 등에 대한 평가도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누구죠?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의 내용은요 뒷시간 내용으로 보충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CEO야 근데 이 프로 한 번도 문제가 없다 이러고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관심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협력업체 평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돼요. 실제 사고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요리사라고 물하고 내기밖에 없으면 요리 못 만들죠. 적어도 이 정도는 물론 이거 날짜만 바꾸는데 V자 표시하면 안 되겠죠? 결국 실효적인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엑기스만 제가 한번 담았으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설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핵심.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적 쟁점, 두 번째 법률용어, 첫 번째 법률용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뭐를 감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 법은 헌법 중에 구성헌법이다? 특별헌법이다. 따라서 과실법을 처벌한다? 당연히 고의법을 처벌한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관계가 규정돼야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제가 대표적인 들기로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가행그룹을 위해서는 어떻게 끼는 위험성 평가를 이익을 인정받느냐. 첫 번째 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위험성 업무지침 말고인데 또 나왔네. 검사님이 쓰신 불교육장이 첫 줄을 나왔네.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현대건설도 아니야. 대우건설도 아니야. 하지만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위험성 평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적어도 1개월에 2일씩. 하지만 우리는 뭐 여건에 따라 더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1일 위험성 체크 시스템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음 예산에 관해서도 이거 중요해 있고. 요즘 스마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경영책임자가 스마트 평가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한 거예요. 그런 예산은 뭐 투자한 거죠. 그 다음에 종사자 의견도 TBF뿐 아니라 노사 협의체 같은 것도 대표가 직접 하는 거예요? 대표가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점검 정도 할 수 있죠? 1년에 몇 번 최소? 괜찮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시간 관계상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회사도 자랑 하나 해야죠. 이거 2월 7일 날 음식 학교 적용에 대해서 유튜브 뜨시면 돼요. 저 정윤철 변호사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거 거의 굉장히 많이 교육자료로 활용합니다. 줌으로 하셔도 되고 4명 모이셔도 되고 현장 비서대로 그 현장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듣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고위험이니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인식을 좀 하시고 이 책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장에서 결국 협력업체나 그렇죠? 작은 우리 중소업체들이 책꽂이 끓여놓고 그 평가표는 뭔데? 이 조문의 실행 의미는 뭔데? 전략은 뭔데? 그걸 아주 핵심만 한번 다뤄왔어요. 대단하게 이론적인 책 아닙니다. 간결하지만 한번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응급실 의사에 나오고 저는 매일매일 진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0일인가 11일 하루에 11건이나 왔더라고요, 사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여기 본부장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램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늘 전화 오는 고객이, 우리 현장에 출동하는 후배들이, 안타는 전문 위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적어도 2개. 이 법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도와주세요. 이 법을 어떻게 읽어요? 점검과 평가 보고서 그 자료만이라도 최소한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